주식 아카데미 그냥 기본기입니다. 완전 주식 초보를 위한 설명인데 기본기를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식이란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나눈 조각. 주식 한 주 한 주죠. 한 주 한 주. 한 주를 산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주식을 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회사는 그 사업을 잘 영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단타를 치든 뭐 아니면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지분을 사는 거예요. 지분.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 의결권이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배당,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보통주만 있는 거고요. 우선주는 없죠.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배당 매매하지 않는 분들이거나 주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죠. 자, 세 번째,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 일반 분들은 생각을 딱히 하지 않을 건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가는 수요와 공급을 움직입니다.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고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결국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고요. 많이 사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시장에서 주가는 점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잔량에 수량이 되게 많이 쌓이고 매도 잔량에는 물량이 없어요. 팔려는 사람이 없죠. 매수자가 많으면 보통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쌓이면 그런 것들은 하한가겠죠. 하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됩니다. 자, 네 번째, 기업 실적. 요거 중요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칭해요. 기술적. 돈의 흐름. 이게 3번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을 이제 보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은 돈의 흐름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 구조를 따라간다. 이 얘기고요.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안정적 성장 등이 있을 경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적 악화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돈의 흐름은 장부예요. 장부. 3번은 실질적으로 누가 많이 사고 팔고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 그 종목, 그 주식수를 사고 팔고를 말하는데 4번은 그 기업이 외적으로 영업활동해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챙겼는지 또는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고 어닝 쇼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악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제 압력으로 작용하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급등. 뭐 통상 우리가 매출액이 1조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 1000억인데 순이익이 800억이다. 이러면은 잘 나온 건데 뭐 다음 연도에 보니까 매출액이 갑자기 5조로 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5천억으로 늘고 순이익이 뭐 갑자기 한 4천억, 3천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급등.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장 심리와 기대감. 단기적으로 주가가 자, 심리가 매우 큰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보는 건데요. 신사업 발표, 정책 수혜, 이거는 테마죠. 테마. 글로벌 트렌드 등으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악재 뉴스, 악재 뉴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뭐 파월이 매파적 발언해가지고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엔비디아에 승인해가지고 이제 H200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난 반대세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제한을 거는 거죠. 제한. 요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로 변하는 거죠. 요런 규제 이슈가 발생하면 공포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첫날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둘째 날에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웃기죠? 이런 뉴스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주가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리, 환율, 경제 상황 매크로. 자, 금리는 당연히 저금리일수록 좋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25bp 내렸죠. 그래서 증시가 좋아질 거라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빠지고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에 헬시시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당수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환율은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환율 방어를 할지 1,500원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할지 아니면 1,600원을 갈지
아니면 1300원대로 빠질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분위기를 1500원 정도 이상을 보고 있긴 해요. 지금부터. 지금 1400원대지만. 자, 이런 경제 상황 매크로에 따라 금리 상승은 기업 비용 증가,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이 대출을 땡겼을 때 부담해야 될 이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비용 증가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이에요. 기업들이 써야 될 돈이 많으면 시설 투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실질적으로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이 당연히 시설 투자를 안 하면 고용이 줄어들 거고, 고용이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이 시장에서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경제가 우상향으로 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약간의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경기 개선, 소비 확대, 실적 개선 기대감.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또 해석이 되기는 하죠. 소비 확대는 실적, 기업들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변동, 수출입 기업, 실적의 직접적 영향. 이번에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뭐 현대나 LG나 삼성이나 요런 데는 SK나 요런 데는 어때요? 환차익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 물건을 팔고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소형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 파는 게 아니니까 대금 결제를 받을 때 원화로 받잖아요. 원화. 상대적으로 이번에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서 원화는 약세가 돼버렸죠. 25%에서 30% 정도가 하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 요게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다. 대기업들은 보통 좋은데 소형 기업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크로 요인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거래소 이해, 코스피, 코스닥. 한국거래소란 주식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식 시장입니다. 상장 심사, 공시 관리, 결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던 분들 있죠. 이런 거를 좀 참고하고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 주식 투자란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코스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인 주식 시장, 주로 대형, 우량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 특징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으며 기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기술주 중심 성장주들이 모여있죠. 이런 성장주들의 중심. 자, 중소형주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도박성 매매에 좀 비슷한 그런 군들이 많아요. 특징은 바이오, IT, 게임, 콘텐츠 등 테마, 스토리에 이런 흐름이 강하게 반응하고 단타 스윙 수급이 활발하다. 이거는 근데 코스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보면은 바이오가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가. 게임 콘텐츠도 있고. 뭐 코스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코스닥에서 있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는 거고 같은 바이오, 같은 제약이라 하더라도 같은 군에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코스닥에서 더 크게 나오는 거고 이게 시총이 작아서 그래요. 시총이. 자,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같은 타입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코프로는 덩치가 조금 커요. 이제 코스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동네 코스닥 종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군이긴 합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교. 간단하죠. 코스피는 변동성이 낮다. 코스닥은 높다라고 나오고요. 안정성은 코스피가 높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 스윙 테마가 강하고 코스피는 장기 보수적으로 보는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대표 섹터로는 제조, 금융, 기초산업이 코스피에 많이 포진돼 있고 코스닥에는 바이오, IT, 2차전지, AI 쪽이 있습니다. AI 대장이 누구죠? 일단 지금 레인보우 나오죠. 레인보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